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롯데 자이언츠를 둘러싼 5가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고 어떤 소식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은 희미하지만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우리 팀이 무너진 진짜 이유입니다. 8월 7일 그날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10승을 거둔 투수를 내보내고 영입한 선수의 방어율은 9.93이었습니다. 그리고 12연패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 국가대표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롯데에서 단 한 명만 선발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한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어율 5점대, 하지만 그에게는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한 외국인 타자를 둘러싼 딜레마입니다. 2년 연속 안타왕, 매 경기 출전, 헌신적인 플레이. 하지만 팀에는 단 한 명의 20홈런 타자도 없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소식, FA 시장에 큰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강백호, 그의 이름이 롯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입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팀 한 선수에게는 경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12월에 전역할 그 선수, 2군에서 타율 4할, 27홈런, 12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절망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우리 롯데 자이언츠, 지금 이 순간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긴 터널의 끝은 과연 보이는 걸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9월 28일 잠실 야구장 두산 베어스에게 2대7로 패배한 그날, 우리의 모든 희망이 끝났습니다. 남은 경기와 무관하게 포스트 시즌 진출이 완전히 좌절된 순간이었습니다. 8년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3위였습니다. 58승 45패 3무,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은 무려 95%까지 치솟았습니다. 팬들은 믿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르다고 말입니다. 4월 초 우리는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정규리그를 흔들었습니다. 전반기를 마칠 때 2위 LG 트윈스와 단 한 경기 차였습니다. 진짜 돌풍이었습니다. 특히 두산에서 트레이드로 영입한 두 선수가 빛났습니다. 내야수 전민재와 투수 정철원, 이 둘이 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전민재는 특유의 빠른 발과 안정적인 수비로 내야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격에서도 꾸준한 출루로 테이블 세터 역할을 해냈습니다. 정철원은 불펜에서 강속구를 앞세워 접전 상황에서 버팀목이 됐습니다. 두 선수의 합류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8월 7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구단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0승을 거둔 좌완 터커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했습니다. 이 결정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체 직후 팀은 12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12경기 연속 우리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4경기에서 12패 2무, 이 초라한 성적표가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벨라스케즈는 10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습니다. 3패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은 무려 9.83이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 터무니없는 교체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전준우마저 이탈했습니다. 8월 5일 KIA전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전준우는 103경기에서 타율 0.289, OPS 0.784를 기록하며 타선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팀의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전준우는 9월 19일 NC전에 복귀해 팀이 18대 D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곧바로 4연패에 빠지며 흐름을 되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투수진도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올 시즌 롯데 선발진의 평균 자책점은 4.91, 10개 구단 중 3번째로 높았습니다. 소화이닝은 2번째로 많았습니다. 선수들의 체력 한계와 선발진 붕괴가 겹쳤습니다. 반즈가 이탈한 후 영입한 알렉 감보아, 초반에는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 구위가 떨어지고 팔꿈치 통증까지 겹쳐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토종 선발 박승의 부진도 뼈 아팠습니다. 시즌 초반 다승 1위에 오르며 8연승을 달렸던 그 선수. 하지만 후반기 기복이 이어지며 현재 11승 13패를 기록 중입니다. 피안타 수에서는 리그 1위를 기록하며 안경 에이스라는 별명에 걸맞은 버팀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탈락을 확정. 지은 두산전에서도 박승은 5와 3분의 1이닝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롯데의 2025 시즌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초반의 질주는 팬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후반기의 급락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주전들의 공백, 외국인 선수 교체 실패, 선발진 붕괴와 체력 한계, 이 모든 복합적 요인이 가을 야구 좌절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은 김태형 감독 부임 3년차 시즌입니다. 3년 계약 기간 안에 우승을 이끌겠다는 그의 다짐,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직구장에서 올 시즌 홈 마지막 경기를 마친 뒤 팬들에게 인사하는 롯데 선수들. 그들의 표정이 우리 마음과 같았습니다. 팬 여러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가대표 명단 발표가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10월 12일 KBO 전력강화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11월에 열릴 K-베이스볼 시리즈 대표팀 명단, 체코와 일본을 상대로 치를 평가전입니다.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의 모의고사 성격이 짙은 명단입니다. 투수 18명, 포수 3명, 야수 14명, 총 35명의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정규 시즌 1위 LG 트윈스는 7명을 배출했습니다. 2위 한화 이글스는 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롯데 자이언츠는 몇 명이 선발됐을까요? 단 1명입니다. 너 투수 최준용, 오직 그 한 명만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야수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최근 대표팀 단골 손님이었던 투수 박승, 제외됐습니다. 올해 11승을 거뒀지만 평균 자책점이 4.93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후반기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외야수 윤동이 제외됐습니다. 부상과 부진이 겹쳤습니다. 햄스트링을 다치는 바람에 올 시즌 92-7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타율 0.282 9홈런 53타점, 대표팀에 승선하기는 어려운 성적이었습니다. 윤나고 황손,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손호영, 젊은 야수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를 기록한 롯데, 국가대표팀에서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나마 최준용이 있었습니다. 롯데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무도 없다는 굴욕만은 면했습니다. 최준용, 2020년 롯데 1차 지명을 받은 투수입니다. 데뷔 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서브비 L경기에 등판해 2패, 8홀드, 방어율 4.85를 기록했습니다. 이듬해에는 44경기에서 4승 2패, 2남음 홀드, 1세이브, 방어율 2.85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롯데의 승리의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뷔 3년차인 2022년에는 방어율이 크게 올랐지만 시즌 초반 롯데의 마무리를 맡으며 3승 4패, 6홀드 14세이브 방어율 4.06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517경기에 등판해 14홀드 방어율 2.45로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시즌 초반 강한 출발을 보였지만 5월부터 갑자기 성적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스프비 7경기에만 등판했습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최준용은 돌아왔습니다. 49경기에 등판해 4승 4패, 1세이브,
17홀드, 방어율 5원 3직을 기록했습니다. 방어율 5점대, 솔직히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닙니다. 최준용 자신도 팀도 불만족스러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그가 데뷔 시즌 많은 감독과 선수들을 놀라게 했던 직구의 강점, 그 파워와 회전수를 완전히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귀 이후 큰 부상 없이 풀시즌을 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방어율 5점대에도 불구하고 최준용을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준용은 2019년 WBSC U8 야구 월드컵과 아시안 야구 챔피언십, 2023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에서 국가대표로 뛴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나 연차 제한 없는 성인,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을 예상했냐는 질문에 최준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올해 제 성적이 좋지 않아서 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전에는 괜찮으세요? 이런 연락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인정받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국가대표가 된 최준용, 그는 배우고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대표팀에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잘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성적이 좋지 않았고 사실 저보다 더 좋은 투수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돼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가 제가 왜 선발됐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준용은 현재 정규 시즌 종료 후 사직구장 마무리 훈련 캠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표팀 자리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내년에 더욱 좋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마무리 훈련 캠프에 대해 최준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운동이 힘들다기보다는 많은 도움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체계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회복에 집중하며 각 선수 개인에 맞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돌아보며 최준용은 강조했습니다. 정말 팀이 많이 이겨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야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매우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올해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끝났지만 운동을 더 많이 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내년에 롯데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평가전이긴 하지만 체코 일본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202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국가대표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최준용은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을 상대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미만은 아니고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PBC는 젊은 팀이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성인 국가대표팀입니다. 이번에 잘하면 내년 3월에 다시 선발될 테니 잘 던지고 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준용의 직구, 저속 중속 150km대에 달하는 그 공은 강력한 구위와 함께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문동주, 김서현, 윤성빈 등이 160km대를 넘어서지만 최준용 같은 직구는 강력한 구속과 함께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롯데가 오랜 숙권인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루고 더 안정적인 팀으로 자리 잡으려면 승리의 투수 최준용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팬 여러분, 최준용을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격려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한 외국인 타자를 둘러싼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규 시즌 도중 3명의 타팀 사령탑에게 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레이에스 잘 치지 않나? 롯데랑 재계약할 것 같아요? 빅터 레이에스, 이 선수가 가진 딜레마.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가치를 향한 시선입니다. 레이에스는 내년에도 롯데 자이언츠에 남을 수 있을까요? 벨라스케즈와는 작별이 확실하고 감보아 역시 떠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롯데 팬들의 시선은 온통 레이에스에게 쏠려 있습니다. 지난 시즌 레이에스는 202안타를 때려내며 종전 기록 2014년 서건창 201개월 넘어
프로야구 단일 시즌 역대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타율이 나활 고픈 1위, 타점 6위, 100얼산개를 기록하며 롯데 타선의 기둥으로 활약했습니다. 예년 대비 투고 타저가 심했던 올해도 레이에스의 활약은 변함없었습니다. 타율 4위 3할 2푼 6리, 타점 3위 100초월개, 최다 안타 1위 187개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멀티히트 횟수 60개도 1위입니다. 20홈런 타자가 한 명도 없는 팀, 견제를 분산시킬 우산 없이 1년 내내 3할4번을 오가며 집중 견제를 받는 와중에도 이 같은 좋은 성적을 냈다는 점이 가치를 높입니다. 문제는 레이에스를 향한 아쉬움이 곧 팀 타선의 약점이라는 점입니다. 롯데는 팀 타율은 높지만 승부를 단숨에 뒤집는 홈런 한 방이 부족한 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타율 대비 장타율과 출루율도 아쉽습니다. 롯데의 올 시즌 팀 홈런은 79개, 10개 구단 중 압도적 꼴찌입니다. 1위 삼성 191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9위 두산 102개과 차이도 큽니다. 결국 롯데 타선의 강점과 약점이 모두 레이에스로 수렴됩니다. 팀의 장타력을 책임져 줄 거포, 웨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레이에스를 향한 야구계의 전반적인 시선은 여전히 호평일색입니다. 윤성민, 이대호, 김태균 등 야구 레전드들 역시 한 목소리로 레이에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연관 플레이주길에 그친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과 아쉽다곤 하나 이는 올해 리그 9위 기록입니다. 레이에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그의 OPS가 낮은 시즌이었습니다. 레이에스보다 높은 OPS를 보여준 외국인 타자는 홈런 158타점으로 생애 최고의 해를 보낸 삼성 디아즈 1위, 그리고 LG의 기둥 오스틴 3위. 딱 2명뿐입니다. 나머지 순위권도 KT 안현민, 두산 양의지, KIA 최형우, 삼성 구자호, 김성윤, 키움 송성문 등 각 팀의 간판 타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OPS만 놓고 보면 35개의 아치를 그리며 홈런 3위를 차지한 KIA 위즈덤, 32홈런의 한화 노시환 이상, 영견 851, 20홈런 108타점 타점 2위, 의로 생애 최고의 해를 보낸 LG, 문봉영 0.83L 2, 레이에스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레이에스는 홈런만 못 칠 뿐 모든 타격 지표가 훌륭한 선수입니다. 단순히 안타만 많이 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타격 생산력에서도 올 시즌 전체